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간관계 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어떤 인간관계 운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 어떤 사람의 에너지가 들어와 있는지, 지금 내 관계의 흐름이 어떤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카드가 전하는 조언까지 제가 차근차근 아주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리딩인 만큼 이렇게 좀 폭넓게 보기야 하겠지만 제가 이 한 번호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콕콕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매우 정확한 적중률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 점사 같은, 개인 리딩 같은 그런 정확함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4장의 카드 중에 가장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나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 인간관계에서 얻어가실 조언이나 파악하실 부분들 이런 것도 활용해 보시고, 오늘 이 인간관계는 다 포함이에요. 지금 내 친구, 직장, 사회생활, 가족, 연인, 전 연인도 포함이고, 내 배우자, 결혼하고 나서 있던 내 배우자나 내 부모님, 내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 다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계와 대입을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번 카드는 내 부모님과의 관계를 보셔도 되고, 2번 카드는 내 친구와의 관계를 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한 이 합이 나오는 거라서 꼭 누구 한 명을 뽑아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번호 하나당 지금의 내 인간관계의 전체적인 틀을 보는 것으로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실 겁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카드보다는 이제 굳이 뽑자면 그렇게 해보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저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해서 하나의 번호를 택하셔서 듣는 게 가장 정확하실 겁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1번 분의 리딩 들려드릴게요. 1번 분이 만약에 이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지금 내 일상 속에서 뭔가 공경에 처했다, 아니면 이게 좀 인간관계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아니면 내가 관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 위태롭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인간관계든 아니면 그게 연애든 어떤 관계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 됐거나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했을 땐 이거는요, 운명적인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카드가 말해주길 운명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나의 지각, 나의 무관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법도 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차라리 좋다, 차라리 덜 복잡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때로는 바라보는 편이 덜 머리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운명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나는 이렇게 될 운명이야. 나는 항상 나는 관계가 이래왔어.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공경, 이러한 곤란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결국엔 운명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을 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렇게 바라보면. 근데 지금 1번 분 같은 경우는 어쩌면 내 무관심, 어쩌면 내 지각이 불러온 일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 어떤 인간관계를 다 떠나서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그랬을 때라면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결국에 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내가 이 문제를 그 사람과 내가 당장에 화해를 하는 것만이 우리한테 최선이 아닐 수 있죠. 어쩌면 관계를 끊는 것도 해결 방법일 수 있고 다양하잖아요. 화해를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해결을 보려면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운명적인 게 아니라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나겠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1번 분의 인간관계에서는 극복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1번 분의 인간관계에서의 실수를 내가 가끔은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1번 분이 관계적인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 내면에 좀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요. 내가 내면에서 이 관계를 직시하는 것에 대해서 관계적인 내 내면을 항상 직시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나는 항상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뭐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직장 동료 간의 관계, 여러 가지로 난 항상 관계적인 부분에서 늘 좀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에 거부감이 좀 있었어. 항상 좀 어려웠어, 불편했어, 어색했어.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단 말이죠. 그 부분이 항상 좀 어려웠을 거고, 숙제처럼. 그래서 이제는 나의 이런 어려운 내 내면의 작업, 이걸 좀 마주해야 되는, 어쩌면 운명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인간관계에서 꼭 그 사람의 문제, 내 문제, 새로운 관계에서의 우리 둘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들어가 보면 관계는 다 다른데 어찌 보면 하나의 문제, 그러니까 문제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하나의 공통의 것은 내 내면의 작업이 항상 공통 주제였던 거죠. 내면의 작업을 피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떤 관계는 새 출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사실 1번 분의 인간관계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요. 1번 분의 자신감인데요. 이건 겉으로만 자신 있는 척, 우리 사실 이미지 메이킹도 굉장히 중요해서 자신이 없지만 자신 있는 척이라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쵸? 자신이 없어요, 오늘. 면접도 자신 없고, 발표도 자신이 없어. 근데, 자신 있는 척이라도 해. 네, 전 자신 있습니다. 막 딱 이래. 그리고 진짜 자신 있는 척 하려고 노력이라도 해. 그런 모습이 되게 예뻐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노력하는구나. 왜냐면 노력하는 모습조차 자신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자신감 없으면 노력하는 것도 못해요. 그쵸? 노력이라도 한다는 거,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도 자신감이라서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혹은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이라도 해.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너무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것도 그렇게 티나면 안 되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그렇게 티 나게 보이는 것 또한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그런 것조차 하면 안 돼. 이럴 순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자신감, 이게 정말 중요하단 거예요. 자신감 있는 척. 그치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실제 진짜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핵심은 1번 분이. 그래서 난 자신감 있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1번 분이 나는 자신감이 있어. 나 자신 있어. 실제로 자신 있어.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 있어. 이렇게. 막 꼭 자신감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고, 사람에 의해서 1번 분이 타락했다,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다, 사람에 의해서 한 차례 어떤 큰 망가짐이 한 차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신감이 한번 와장창, 그러니까 이 상처와 내가 사람을 보는 관점과 나의 자신감이 와장창 무너졌던, 깨졌던, 타락했던, 사람에 의해서 타락했던 그게 있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해주냐면은 당신이 사람에 의해서 타락했다. 근데 당신이 다시 치유될 수 있는 거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다시 치유될 수 있다. 어차피 사람 때문에 타락했던 거거든요. 사람 때문에 망가지고 사람 때문에 자신감이 하락되고, 그럼 결국에 내가 스스로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에 좀 더 이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 내가 혼자 노력하는 것보단 결국에 여기에 조금 더 빛을 이렇게 모아줄 수 있는 거, 힘을 조금 더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사람이라는 또 영양분이거든요. 이 시너지를 내게 해주는 것 또한 사람이다. 그래서 1번 분한테는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무너졌다, 타락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표현이 조금 미묘한데 타락이란 표현이 맞아요. 1번 분이 관계를 잘 하다가 가끔 한 번씩 좀 어긋난다, 누구랑 싸웠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1번 분이 가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관계를 잘하고 있다가 완전히 고꾸러지는 느낌. 완전히 고꾸라졌다. 이런 느낌이에요. 쭉 잘하고 있다가 완전히 꺾여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위로 올라갈 수 없는, 회복이 안 되는 그 지경까지 가는 느낌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쭉 가다가 그냥 비틀비틀 싸우고 흔들렸다가 다시 잘 되고 이런 느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때문에 한번 크게 무너졌던, 타락했던 그 기억이 자꾸만 다른 관계에서 또 다른 관계, 새로운 관계인데 거기에서 자꾸 그게 똑같은 상처가 찔려요. 그런 거라 반복해서 자기 패배를 계속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그 특정 패턴 있죠. 자꾸 고꾸라지고 사람에 의해 타락했던 그걸 새로운 관계에서 또 반복하는 그런 패턴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 패턴을 완전히 버릴 수 있다고 스스로가 믿어야 된다. 그게 자신감이다. 그걸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큰 목소리 내고 나 할 수 있어. 엄청 자신감 있는 표정, 자신감 있는 모습 보이고 이런 것뿐이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이런 마치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계속 패배시키게끔 만드는 나 스스로 공격하게 만드는 나의 악습을 내가 이제 안 하게끔 할 수 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망가뜨리게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게 자신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1번 분, 만약에 지금부터 이제 맺고 있는 관계들 있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관계에서의 좋은 점이 있는데, 만약에 1번 분한테 도움이 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1번 분한테는 사실 지금부터 별로 그렇게 크게 일상에 도움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꼭 저 사람이랑 친해져야 돼. 내가 꼭 저 사람이 필요해. 내가 꼭 저 사람의 말, 저 사람의 도움, 내가 꼭 저 사람의 입김이 필요해. 내가 꼭 저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해.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 없는 일상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나 저 사람한테 특별히 잘 보일 필요도 없는데, 나 저 사람한테 아부 떨 필요도 없는데, 나 어떤 특정 사람한테 비위 맞출 필요도 없는데, 그게 지인이든 가족이든 가족으로 엮이게 될 사람이든 사회생활이든 마찬가지예요. 나 굳이 잘 보일 사람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1번 분이 지금. 근데요,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카드가 나와요. 나와 내 외부 세계, 이 사이의 조화를 이루는 게, 이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내가 그나마
이 틀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 조화를 깨트리시면 안 되는데 그 조화를 깨트리는 게 내가 자꾸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적을 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 사람을 내리는 말, 저 사람을 험담하는 말, 저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저 사람을 향한 증오심과 미움의 감정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깨끗하게 유지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1번 분이 이미 인간관계에서 봤을 때요. 딱 이 점괘를 보면 중요한 변화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의 중요한 변화 있죠? 이게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1번 분은 내가 인간관계에서 지금 제가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두려워요 라고까지는 없어요. 이미 어떤 한 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차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급박하게 지금 이 사람하고 어떻게 될까요는 이미 그걸 이미 지나왔어요. 엄청 큰 두려움을 이미 지나왔고 그 사람과의 그 큰 선택에 놓여 있던 시기를 지나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후에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다져나갈지, 이후의 행동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서로에게 좋을지, 지혜로울지, 편할지, 좀 더 불편할지, 감수할 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지, 내가 당장 이 사람과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당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금 뭔가가 크게 달라질 거다. 이건 지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인간관계에서의 큰 변화가 한 차례 지나왔거든요. 이루어졌어요. 이미 뭔가 이 한 차례의 변화가 끝났어요. 근데 지금도 1번 분의 마음 안에서는 뭐가 두렵냐면은 이미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끝났는데 내가 이 변화를 자꾸만 뭔가 선동하게 되는 이 분위기, 내가 이 변화를 또 한 번 일으켜야 하는 이 관계적인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게 자꾸만 두려운 거야. 어떤 관계에서든지 지금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변화들은 다 겪고 넘어왔음에도 그 관계들의 주인공이 되어서 뭔가 이렇게 선동의 안에 있는, 선동되어지는 것의 안에 있는 이 소속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아직 불안함이 남아있다고 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뭔가가 두려울 때, 이럴 때는요,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아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도움을 좀 받으시고 변화에 이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이런 이 나의 어떤 인간관계적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변화가 이루어진 것에 따른 지원을 좀 받으시고요. 도움을 좀 받으시고요. 이러면서 웬만하면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또 그 후속 조치를 내가 취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해석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변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제 당신 이렇게 변화할 거예요. 당신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될 거예요로 딱 이제 점사가 끝이 나죠. 근데 항상 이제 거기서 끝나고 나서 사람들은 그렇게 된대 하고 딱 끝이 나요. 근데 항상 현실에서 남아있는 나는 그 이후에 것을 처리하는 건 오롯이 내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저는 항상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러한 일이 생길 거고 당신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일어날 거예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 선택을 하세요. 다 됐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그렇게 점사가 내려졌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 맞잖아요. 우린 또 그 선택에 대한 시작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 1번 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그거예요. 인간관계적인 부분에서 1번 분은 사실 엄청 큰 변화를 겪고 난 이후예요, 지금.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왜냐? 그 시작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허전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가 다 끝난 것 같긴 한데 약간 뭔가 마음이 좀 계속 두렵고 이래요. 왜냐? 그 두려움 이후는 아무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야, 너 그 사람하고 손절해. 야, 너 그렇게 널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져. 야, 그렇게 널 힘들게 하는 가족하고는 거리를 둬. 아니면 너, 야, 그럼 너, 뭐, 다시 돌아가. 야, 그래도 이혼은 아니지. 다시 생각해봐. 다시 합쳐. 야, 너 그래도 가족한테 그러는 거 아니지. 다시 화해해. 뭐, 혹은 뭐, 아니면 아예 갈라서, 어. 아니면 다시 만나. 뭐, 다시 재회해. 완전히 이별해. 뭐, 누군간 헤어지고 누군간 다시 만나. 누군간 독립을 하고 누군간 다시 돌아가. 그쵸? 관계에서 그렇게 했어요. 누군가 회사를 나오고 누군간 다시 회사를 들어갔어요. 누군간 다시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누군가는 이 사람하고 완전히 다 갈라서고 완전히 막 다 손절하고 싸우고 막 소송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저 손절한 다음은 이제 다 손절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막 해피해피인가요? 그냥 하루 종일? 그 다음 후속 조치는 내 몫이고 그 다음 다시 손절한 다음 날부터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 나의 감정 처리, 그 다음 나의 이 사람들과 한바탕 다 싸우고 나서의 다시 나의 이 새로운 나의 이 손절 후에 나의 인생 이 많은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나의 집중해야 되는 새로운 것들을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 다시 이제 모든 것들이 휩쓸고 난 자리 난 다시 용서하기로 하고 다시 이 사람과 잘해보기로 했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와 함께하기로 한 다음에 나의 이 이후에 시작되는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에 대한 이 조치를 취하시고 주변 사람한테 얘기하시고 그리고 과거 잘못 이거 바로잡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일본 분이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다는 카드가 보여지지만 그런 과정에서 너무 지나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온몸이 다 녹초가 된 것도 맞아요. 인간관계에서. 이게 짜증을 내가 너무 많이 유발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모든 게 다 나아질 거라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내가 나한테 짜증이 났던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앞으로 힘들어질 거라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모든 게 나아질 건데 너무너무 짜증이 났던 거. 왜냐? 너무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게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것에 대해 다독여주고 아휴 너 너무 많이 짜증났었지. 너 너무 많이 애썼지. 너 얼마나 힘을 냈던 거니? 너 얼마나 힘을 썼던 거니?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 힘을 그만큼 썼으니까 힘을 이젠 내려놔라. 야 이젠 좀 진정해. 이젠 조금 컴다운하고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조금 이제 시작이고 이 변화 이 이후의 삶은 이제 시작이니까 지금부터 좀 컴다운하고 다시 계획 세워보자. 다시 감정 추스려보자.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1번 지금부터는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 열려요. 인간관계에서 전 지금 1번 분에게서 가장 방해되는 건 너무 오래된 습관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카드들도 오래된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1번 분한테는 어떤 관계든 간에 이 관계 안에서의 오래된 패턴이나 오래된 습관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나와요. 관계가 오래됐어도 패턴을 좀 바꾸시고요. 새로운 관계여도 내가 맨날 맺어오던 패턴이 아닌 새로운 패턴의 관계 패턴을 만들어 보세요. 오래된 습관을 버리시면 새로운 습관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이 인간관계에서의 완전한 신선함, 완전한 이 자극? 이런 것들로 좀 채워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이번 분 리딩 들어갈게요. 이번 분한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는 이번 분을 먼저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도 내가 나를 도울 수 있을 때,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나한테 에너지가 있을 때, 그때 남을 위해서 돕는 거, 남을 위해서 조금 희생을 하는 것도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그게 행복으로 돌아오는 거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아프지 않길 바라고 그 사람이 나로부터 도움을 받길 바라고 그 사람이 나로부터 좀 위안을 받길 바라고 힘을 얻길 바라고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지만 그로 인해 내가 너무 힘들어. 그로 인해 내가 너무 불안해지고 내가 너무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의 오늘이, 그 사람의 내일이, 그 사람의 다음 달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그거는 내가 희생을 하는 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희생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 전혀 달라질 게 없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하나 마나한 행동이고 오히려 내가 한 어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도 나한테도 더 독이 되어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희생은 정말 가치 있게 쓰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마음이라는 게 나한테 정말 귀중한 한 부분을 내어주는 건데 그게 그 사람한테 정말 가치 있게 쓰이고 나한테도 그게 몇 배의 행복으로 돌아와야 나한테도 그게 도움이 돼서 또 한 번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썼어. 그게 가족이든 너무 사랑하는데 연인이나 배우자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든 지인이든 내가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동료든 근데 내가 이만큼 마음을 쓰는데 항상 돌아오는 건 너무너무 허무한 결말이야. 아니면 다음 달에 또 도와줘야 돼. 계속 도와줘야만 해. 나는 그리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이번 분. 계속 도와주는 입장이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꼭 뭔가 물질적인 도움 아니어도 되는데요. 두 가지예요. 물질적인 도움이랑 하나는 정신적인 도움인데 내가 이번 분은 지금 맺고 있는 어떤 관계에서 이번 달만이 아니라 다음 달, 그러니까 저번 달, 저저번 달 다 포함해서 저저번 달, 저번 달, 이번 달,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다음 달까지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우리 관계가 전혀 뒤바뀔 것 같지 않다. 너무 예상이 된다. 나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가 절대 뒤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지윤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저 사람하고의 관계는 정해져 있어요. 저는 항상 사랑을 주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항상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항상 저에게 힘든 이야기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우님, 저는 항상 저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고요. 저 사람은 항상 저에게 위로해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지우님, 저는 항상 저 사람한테 제가 힘들고 불안한 걸 얘기해야 돼요. 저 불안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 없으면 저 이 불안한 마음 어디에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있어야 제가 오늘 좀 불안한 마음 좀 내려놓고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저 사람한테 불안한 거 있을 때마다 항상 전화해야 돼요. 저 사람은 내년도, 내후년도 항상 제 얘기 들어줄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이 불안할 때 저를 찾는 일보다 제가 불안할 때 저 사람을 찾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도 아니죠. 항상 그래요, 저희 관계는. 제가 저 사람을 찾을 땐 그 이유밖에 없어요. 이러거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우리 관계에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저번 달, 저저번 달, 작년, 재작년 혹은 지금, 내년, 내후년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 관계는 나와 너와의 역할 관계가 딱 그려져 있다. 사람 일은 모르니까 이번엔 내가 너의 도움을 받아도 언젠간 너도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나도 너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상호 보완되는 관계가 전혀 예상되지가 않고
항상 나는 너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항상 너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서 이렇게만 정해져 있는 관계인지를 떠올려 봤을 때 그때 정말 그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우리는 지금 엄청 독이 되는 관계다라는 거예요. 카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극과 극의 카드가 나와서 그래요. 이게 지금 2번 분의 인간관계에서 이 극과 극의 카드가 나와 있고요. 두 사람 모두 이 정해진 것에 따라 왔다가 사라져버린다라는 카드가 나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동시에 뭔가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얻고 있는 게 있지만 서로 잃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라고 나오고, 이 접근 방식이,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접근 방식이 너무나 명확하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유가 분명하다. 우리 관계가 서로 이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하는데, 누구나 역할 관계로서 이어져 있기는 해요. 그쵸? 당연해요. 그렇게 이어져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게 항상 똑같은 역할 관계로만 이어져 있느냐 아니냐가 그 관계가 너무나 문제적인지 아닌지가 나뉘기도 해요. 너는 항상 그런 사람이야. 자, 우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야,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니? 라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쵸? 오늘 너가 어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항상 뭐 집에서도 뭐 장녀, 차녀 뭐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둘째, 셋째 나뉘어 있기도 하고, 뭐 누나나 형이 있으면 막내가 있고 둘째가 있고, 너 형 말 잘 들어야지, 누나 말 잘 들어야지, 뭐 언니는 그렇게 해야지, 동생한테 이렇게 해야지, 다 역할 나눠 있어요. 엄마는 그래야 되고, 아빠는 그래야 되고, 자식은 부모한테 이래야 되고, 다 역할 있는데, 그게 항상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에서 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분의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항상 그렇게 해온 관계에서의 지금 문제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번 분이 지금 인간관계에서 만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너무 스트레스예요 라고 하는 그 관계가 있다면, 그건 지금 이번 분이 오늘은 이러고 내일은 저러고, 저 사람의 역할이 내일도 바뀔 수 있고 오늘 내 역할이 나는 이렇게 바뀔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유동적인 관계에서는 이번 분이 지금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요. 지금 이번 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관계는 뭐냐, 서로 지금 독이 되고 있는 관계는 뭐냐, 절대 바뀌지 않는 서로 역할이 완전히 굳어져서 너는 너 나는 나가 두 사람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완전히 딱 정해져 있는 관계, 그게 지금 이번 분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거는 가족이라 그래도 그래야 되는 관계는 없어요. 오늘 맨날 이제 내가 엄마한테 맨날 예를 들어 맨날 하소연을 했어. 그러면 어느 날은 내가 엄마 하소연 들어줄 수도 있어야죠. 엄마는 맨날 나한테 하소연을 했어. 나는 왜 엄마 자식인데 왜 내가 엄마 얘기를 맨날 이렇게 하소연 들어줘야 되지?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엄마한테 하소연을 했어. 그럼 엄마도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그랬구나 이렇게 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야, 너무 힘들어? 나야말로 너 낳고 이러느라 내가 더 힘들었지. 너는 뭐 그거 같다가 그래. 넌 젊은 애가 예를 들어 이런다. 그럼 나는 항상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엄마보다 혹은 아빠보다 젊은 사람일 테니 나는 항상 한 번도 엄마 아빠한테 힘든 말을 못 하겠구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형 동생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 동갑이에요. 동갑인데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암묵적으로 정해진 거죠. 얘는 항상 뭔가가 맨날 이렇게 좀 감정 기복이 있고, 나는 항상 이렇게 무덤덤해서 이 친구의 고민, 이 친구의 뭐 힘든 얘기 이거 내가 항상 다 들어줬어. 이 친구가 집안 사정이 힘들고 이럴 때 나도 힘들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어서 맨날 위로해줬어요. 근데 이제 다 컸어. 20대 되고 30대 되고 이렇게 다 했어. 근데 이젠 더 이상 뭐 집안 사정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인데 맨날 나한테 하소연해. 맨날 이렇게 막 힘든 얘기해. 그래서 야, 나도 힘들다 어느 날 이제 근데 나도 너무 요즘 힘들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근데 너는 뭐가 힘들어? 야, 근데 너는 집안도 이렇고 너희 부모님은 그렇고 근데 너는 뭐 이렇게 딱히 뭐 회사도 그런 거 힘든 거 없지 않아? 너는 그리고 뭐 너는 뭐 공무원이어서 안정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똑같아요. 부모님이든 내가 부모님과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쵸? 예를 들면 뭐 연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항상 내가 내 남자친구, 항상 내가 내 여자친구를 이해해주는 포지션이었어요. 근데 항상 이해해주는 포지션이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야 근데 너는 연애 초반에는 날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서 막 이해해주더니 이제는 막 이해도 안 해준다. 너 진짜 변했나 봐. 이게 가스라이팅인 거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진짜로 내가 너무 티나게 변한 거 말고, 그러니까 정말 변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진짜 별거 아닌 것 같다가도 막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해서 변한 거 말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다 눈 감아주고 이해해주고 했는데 참다 아 근데 맨날 이렇게 늦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도 이제 더는 못 기다리겠어 라고 했더니 근데 너는 연애 초반에 다 기다려주고 막 1시간도 넘어도 기다려주고 이러더니 이제는 이런 거 못 참겠나 봐. 근데 너 되게 변했다 이런다. 이건 너무 일방적인 관계잖아요. 그쵸? 야, 너 예전에는 내가 남사친들 만나고 여사친 만나고 다녀도, 너 예전에는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 그래도 괜찮다더니, 너 왜 이제는 하나하나 다 트집 잡아? 이런 것도 이제 이해 못 해줘?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젠 더 이상 이거는 때에 따라 너도 이해받고, 나도 너도 이해해주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지금 이번 분을 너무 올가매고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분에게 지금 가장 문제이자 지금 가장 핵심은요. 가장 핵심 스트레스는 이번 분에게 이거예요. 이거 딱 하나예요. 지금. 절대 바뀌지 않는 일방적인 관계. 이게 이번 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번 분의 이 미래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희생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돕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도와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까지 하는 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정도의 도움, 이런 건 솔직히 희생이란 단어가 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희생까지 한다 라고 할 정도면 사실 그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누군가를 도와, 이게 아니라 야, 너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거는 사실 나를 갈아서 너 희생해라. 이거는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희생까지 해야 돼. 그럼 그만큼의 보람이 따라야 되는데 지금 이번 분의 인간관계에서 희생을 하고 있는 카드가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보람차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희생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심지어 이번 분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 어떤 관계를 위해 희생을 하는데 그 희생을 받는 사람도 이번 분한테 고마움을 느끼고 있지를 않고요. 그게 너무 당연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걸 이번 분도 알아요. 그래서 이번 분이 지금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이번 분이 이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몇 차례나 마음을 여기까지 목 끝까지 이게 왔다고 하거든요. 폭발 이 지점이. 끊어내야겠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끊어낼 때가 맞다. 그리고 카드는 승리의 카드가 같이 나와요. 제가 이 부분이 되게 좋은 게 끊어낼 수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일방적인 관계를 좀 정리하고 끊어내셔야 될 때가 왔고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이제 도움을 줘야 되거나 도움을 받을 때는 내가 얼마나 줄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고, 또한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조차 내가 받을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거예요. 왜냐면 에너지 균형은요, 항상 주고받으면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게 보셔야 하고, 그리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도움을 막 줘요. 이렇게 도움을 주던 사람, 혹은 이렇게 어떤 관계에서 희생을 좀 하던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희생자 역할에,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 자체가 그런 사람이든 그러하지 않은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든 이 사람한테 앞으로 그게 옳지 않아. 이제 어느 순간 이 사람이 지금 깨달았죠. 그만해라. 그래서 그만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막 해방된 느낌이 들고 막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멈추고 희생을 딱 이제 끊어내고 일방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때도요. 이 벗어난 다음에
어떤 게 필요하냐면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인내심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지속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누군가를 위해서 참을 때만 이 인내심이 필요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한 지속력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어떤 동기에 대해서만. 근데 끊어내는 것에 대해서 끊고 나서의 인내심과 끊고 나서의 동기가 유지돼야 되는 것에 대한 지속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 인간관계에서 아닌 것에 대해서 끊어냈을 때 다시 돌아가지 않을 인내심과 다시 돌아가지 않을 지속력이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정말 중요해요, 이번 분은. 내 내면의 여력을, 이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두셔야 되고, 지금 나는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내 안에 내가 너무 그동안 뭔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에 너무, 도와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졌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받는 거, 대우받는 거, 내가 존중받는 거,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해요. 내가 남을 위해서 저 사람이 힘들겠구나, 저 사람을 좀 존중해줘야겠다,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줘야겠다, 저 사람은 얼마나 또 불편할까, 내가 저 사람 좀 이해해주자, 이거를요 그대로 저 사람을 나로 대입해서 생각해보세요. 나 좀 불편했겠다. 나 좀 얼마나 억울했을까. 나도 얼마나 싫은데 참느라 얼마나 서러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다시, 그래도 불편하니까 또다시 힘든 길로 갈까라고 할 때 참아보시고, 가지 마시고, 인내심 길러보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지속력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렇게 좀 한 달, 두 달 이렇게 좀 키우셔야 돼요. 그랬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게 어떤 나쁜 고리를 좀, 인연의 이 나쁜 고리를 끊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떤 관계든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목 끝까지 차오른 카드 제 나온다 했죠. 지금 이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이 안 바뀌는 이 고리의 이 카드 있잖아요. 적어도 3-4번은 내가 이 관계를 끊어내야겠다고 여기까지 화가 나가지고, 와, 이거를 면전에 대고 나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렇게 카톡을 보낼까? 이거를 몇 번을 썼다가, 몇 번을 썼다 지웠다, 몇 번을 메모해뒀다 기록해뒀다 말았다, 막 보내지 못한 메시지, 말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거는 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감정을 먼저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진짜 진실은, 이 관계의 진실은 내가 보내려다가 보내지 못한 메시지에 다 있다. 그래서 자꾸 이 어떤 말도 안 되는 관계에서 정신승리를 하려고 할 때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보내려다 전송 못한, 차마 전송하지 못한, 차마 말하지 못했던, 내가 이 묵혀둔, 내가 썼던 일기나 내가 보내지 못한 메시지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 관계의 진실이 있습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삼 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3번 분 대신 화를 좀 내드려도 될까요? 3번 분의 가까운 과거를 봤을 때 이게 뭐 꼭 가까운 과거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조금 먼 과거도 포함이 될 텐데, 이 좀 과거를 봤을 때 상황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되게 좀 위험했던 상황들이 보여져요. 과거예요, 과거. 위험했던,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의 재앙이라고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사람들이
사람도 아니야. 한 사람도 아니야. 좀 여러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해에 걸쳐서, 그러니까 1년 지나면 또 그 다음 년, 아니면 뭐 다음 달, 뭐 해마다 혹은 달마다, 뭐 분기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나를 모함하거나 좀 억울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좀 시달리거나, 아,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3번분의 명예를 좀 실추시키려고 한다거나 지위를 악화시키려고 한다거나 막 끌어내리려고 한다거나 질투한다던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마음을 품게 됐었냐면은 3번분이 정말, 그러니까 3번분은 원래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복수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생각조차를 좀 아까워하는 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막 복수를 하거나 이런 거를 머리 아파하고 시간 너무 아깝고 그런 거 할 바에는 그냥 내가 나를 위해서 발전할 만한 거에 좀 더 시간을 쏟겠다 이런 사람인데, 얼마나 과거에,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러니까 이게 인생에 있어서 한 사람이 아니니까 해마다 이런 사람, 혹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알게 된 사람마다, 어떻게 하다가 얽힌 사람들마다, 혹은 어떤 일이나 이런 데에 항상 연루되거나, 항상 어떤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일들에 항상 꼬이고, 사람들이 이러니까, 뭐 뒤통수 맞거나 배신당하거나, 사람들이 항상 나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게 복수심에 사람이 불타오르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하기 위해 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다. 이런 것까지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겠다라는 복수보다 그치만,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지금 계속 과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제가 현재랑 미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화를 내드리고 싶다고 한 거니까 조금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과거가, 내가 근데 이 복수도 종류가 조금 다른 게요. 내가 남들을 해하려고, 내가 저 사람 어디 찾아가서 내가 저 사람 저거 안 되게 할 거야. 뭐 내가 뭐 어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이런 복수를 해야지, 이런 느낌과 이런 방향이 아니고요. 내가 잘 돼서 복수할 거야, 이런 느낌의 복수여서 다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탔다. 그게, 그 복수의 방향이 저 사람을 안 되게 하거나 저 사람을 해하거나 저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됐건 최고의 복수는 그냥 정말 내가 행복한 거. 내가 다신 저 사람한테 똑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혹은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같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러이러한 일에 있어서 내가 적어도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힘을 마련해 놓는 거,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워 놓는 거,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춰 놓는 것, 이러이러한 멘탈을 키워 놓는 것, 이렇게 나를 향해서 에너지를 돌렸기 때문에 이 복수심이, 그래서 너무나 다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던 게.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쩌면 큰 자극으로 살았을 것이다. 동기부여가 오히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근 몇 년을 복수심으로 살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사람들한테 정말 너무 이게, 너무 이거 지금 카드 뽑고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무슨 뭐 재앙이 닥쳤다. 그냥 이게 무슨, 사람이 재앙이에요. 사람이 재앙. 과거를 보면 사람들이 무슨 뭐 잔뜩 무슨 모함 그 자체야. 끌어내리려고 그냥 계속 막 무슨 뭐 구설은 뭐 당연하고, 구설을 떠나서 막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무슨 대인 기피가 올 정도로 지긋지긋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그냥 진짜 지나가다 볼 수 있는 나무나 풀이나 꽃이나 바람, 자연 이런 게 너무 편하고, 이런 게 좋고, 말없이 있을 수 있는, 바라볼 수 있고, 그냥 생각이 있거나 말을 하거나 이러는 모든 것들이 다 무서울 정도로, 너무너무 싫을 정도로, 심지어 3호분이 말까지 없었을 수가 있겠다. 말하는 횟수나 말을 하기 싫어졌을 수도 있었겠다. 이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뭔가 보복할 힘도 없어서 참을성 있게 좀 참아야 되는 그런 카드도 보이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거,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오랫동안 참았다.
근데 이게 복을 지은 거죠. 이게 현명했던 거죠. 이게 지혜로웠던 거죠. 이게 성숙했던 거죠. 어찌됐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힘이 있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래 보면 이 과거에도 도움이 거의 없었어요. 3번 분을 도와주려는 사람보다는 3번 분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조차도 3번 분을 도울 수가 없는 사람들 뿐이라 도움이 솔직히 안 됐을 거고 내가 나를 도와야지만 살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그 손을 덥석 잡아버리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어떤 대립 이런 거 그냥 다 피하는 게 상책이었을 거고 더 심각한 결과만 막자라는 식으로 그냥 다 끊고 이렇게 있었어야 했다, 지냈어야 했다 이런 게 보여져요. 인간관계에서. 지금도 보면 어찌됐건 3번 분이 굉장히 지혜롭다, 현명하다 느껴지는 게 해로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주변에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돌리겠다라는 무모한 이런 행동 안 하시고 있고 아예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아예 끊어내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정말 지금 3번 분한테 제가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3번 분한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보이는데요. 한쪽은 여전히 이 어떤 해로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수 있는,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아직도 나한테 이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거리에 혹은 이런 관계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도 보여주는데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정한 사람들도 내 곁에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서 알아차리도록 벗어나게 해주도록 꺼내줄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친구나 진정한 내 인연, 내 사람들이 나를 진짜 아껴주고 나에게 진짜 귀인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부정적인 사람들과 나에게 진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반반 이렇게 교집합돼서 양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번 분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저 해로운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까를 궁리하실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에게 귀인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더 손잡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할까 이거예요.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셔서 이 관계를 더 깊게 유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좋은 관계에서 확실히 발을 빼시는 게 그게 맞다. 그게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게 훨씬 더 깔끔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가끔가다 뭐 과거에 내가 뭐 잘못 살아서 혹은 뭐 내 벌 받는 건가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막 내가 옛날에 막 그래서 이런 결과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뭐 어찌 보면 예전에 내가 했던 실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예전에 누군가한테 했던 실수나 잘못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을 내가 치르고 있는 걸 수도 있기야 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그 잘못, 그 실수라는 것들은 너무나 다양하고 기준이라는 것도 너무나 주관적이어서 모두가 실수를 또 하고 또 다 받고 이렇게 따지기에는 이 지금 카드가 당신이 저지른 실수 잘못 때문에 다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정도의 카드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다만 더 나은 시기가 올 때까지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과정이다. 그리고 당신 곁에는 당신을 지금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 줄 수 있는, 그리고 당신을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꺼내주려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대요. 지금은 되게 많대요, 주변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분별해서 그 사람들 손을 잡고 길을 쓰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건 당신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동안에 당신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3번 분이 내가 분명히 이렇게 괴로웠던 날들이 있잖아요. 지난 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고집스러움이 있을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엄청난 아픔이나 스트레스가 있으면서 쉽게 못 믿고 이랬던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또 누군가에게 받았던 또 고마움이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에게 받았던 호의나 친절이나 이런 걸로 내가 그날 너무 고맙고 그날 또 힘을 받고 이랬던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지금 다가올 미래를 봤을 때 3번 분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 기회를 꼭 잡으래요. 사람으로서 기회가 온다고 하니까 절대 그 기회를 고집으로 인해서 놓치지 말고 꼭 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내 마음속에서 깊은 자기 비판 혹은 실수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빠르게 인정하고 실수는 실수고 내가 나를 이런 건 좀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해줘야 될 때는 맞아 비판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빠르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좋은 선택, 나에게 최선의 선택 그리고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나아가세요. 자꾸만, 그러니까 계속 나한테, 너 이게 좀 더 쉬운 선택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손을 잡지 마세요. 응? 아셨죠? 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쉬워. 그냥 그렇게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쓴소리 듣고 조금 비판 같은 거 들어야 되고 그렇더라도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언젠가 그렇게 하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내 곁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믿고 가보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두운 친구들이나 어두운 사람들 말고요. 좀 밝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시는 게 좋아요. 3번 분은 진짜 3번 분이 살 길은 뭐냐면 밝은 사람들 사귀는 거예요. 밝은 사람. 그러니까 태생이 밝은 사람. 밝은 척하고 목소리 큰 사람. 그러니까 밝은 텐션. 그러니까 나대는 사람 말고 진짜 밝은 사람 있죠. 건강한 사람, 밝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셔야 돼요. 3번 분이. 그게 내가 치유되는 길이고, 내가 살 길이에요, 살 길. 그러니까, 그냥, 일이 잘 되고, 뭐, 그런 사람 곁에 두면 좋죠.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밝은 사람하고 막 되게 잘 맞는 건 또 아니거든요? 잘 맞진 않을 거예요. 막 엄청 밝고, 막 건강함을 지향해, 막 이런 사람하고 나하고 막 케미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막 난 저렇게 막 밝고, 막 이런 사람은 별로더라,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내가 뭔가 그 유혹의 손길을 계속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조금 어색하고 이래도요. 좀 건강한 사람들, 밝은 사람들, 약간 어색해도 되게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답답해 보여도 너무 느려 보여도 빠르고 쉬운 길 있는데 그런 길 선택하지 않고 좀 그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좀 많이 두시는 거. 그게 내가 살 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성실하고 뭔가 그냥 그런 게 옳다라는 게 아니고요. 왜 이런 카드가 지금 나오냐면은 3번 분이 과거까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재앙이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앙으로 가득 차 있었다까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이 지금 트라우마 정도까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인해 재앙이 올 정도의 수준의 말을 하기 싫다 정도까지의 수준이 올 정도의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그럴 때는 완전히 이 사람한테서 그냥 질려버린 거라서 그러니까 사람이란 이런 사람들 뿐이야 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를 단기간에 바꿀 순 없고
그래서 주변에 하나하나 조금씩 아니더라도 그래도 밝은 걸 지향하는 사람, 그래도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조금 웃음이 많은 사람, 그래도 오늘 좀 더 유쾌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조금 천성이 착한 사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작고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보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좀 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약간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착하고 막 무조건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지 아시죠? 똑부러지게 자기 할 일 하고 실속 챙기고 해도 마음씨 조금 곱고 좀 더 친절하게 세상 살아가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성품이 조금 더 올바르고, 그러니까 내 이득만 취하려고 막 이런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들과 좀 지내시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살 길이에요. 내 살 길. 일이랑 돈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이랑 돈. 지금 3번분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알아서 따라올 거예요. 3번분은 일이랑 돈은, 직업은 알아서 해요. 이거는 3번분에게 있어서 그냥 3번분의 능력이나 3번분의 머리, 3번분이 타고난 실력이나 이런 걸로 알아서 내 먹고 살 길은 걱정이 없다라고 나오고요. 인간 때문에 못할 일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싫어졌다고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인데 인간 때문에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거예요. 재앙까지 왔다고 하니 지금부터는 차라리 진짜 성품 좋은 사람을 주변에 곁에 두는 게 어색하고 그래도 살 길이라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 10명, 11명 그냥 옆에 두고 하는 것보다 천성 좋은 사람 한두 명 조금씩 채워나가면, 그렇게 조금씩 채워나가다 보면 조금씩 내가 알아서 뭔가 마음이 조금 채워지고 하루 더 웃고, 그러다 보면 먹고 사는 일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돈 문제도 알아서 3번분이 잘하신다니까요. 심지어 내 인간관계조차 편안해질걸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사람 걸러내고, 심지어 이렇게 했을 때에도 필요 이상으로 내가 사람한테 기운 쏟거나 하는 일도, 어떤 사람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내가 계속 붙들어 매야 되는지, 아주 잘라내버려도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아무렇지 않아지게 돼요. 내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거나 누구 손을 잡고 말고, 이것도 너무나 명확해지게 되고. 지금은 정말 밝은 사람을 곁에 두세요. 막 이렇게 옳은 소리 한다고 해서 센 사람, 이런 사람보다 사실은 좀 마음씨 곱고, 이렇게 말도 좀 상냥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나 저렇게 상냥한 스타일 답답해, 싫어, 이러더라도 쌩쌩 이렇게 차갑고 이런 사람보다요, 말 한마디 그래도 예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필요해요. 3번분은. 아유, 뻔한 소리 됐어 이래도요, 그래도 오늘 3번분한테 정말 예쁜 소리 해줄 사람 있죠. 오늘도 정말 많이 힘들었지, 너무 많이 수고했고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 될 거야, 그리고 난 진짜 너가 진짜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 너 진짜 복 받을 거야, 너 진짜 잘 될 거야, 너 정말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고 좋은 말, 진짜 밝은 말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필요해요. 아셨죠? 막, 야, 이렇게 막 정말 말에 막 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쌩쌩하게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 막 사이다, 팩폭, 이거 너무너무 좋지만, 맞는 말, 옳은 말 하는 거 너무너무 좋지만, 지금 이런 사람보다는요, 유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별로다, 썩었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해도 그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좋은 것도 예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좋은 사람들 많아서 그래도 세상이 굴러가는 거야. 좋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쁜 사람보다 한 명이라도 더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세상이 살아가는 거야. 그래도 세상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래도 계속 이어지는 거야. 오늘 그래도 법을 안 지키는 것보다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꼭 그러시길 바래요. 그것만 잡힌다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4번분이 근 몇 년 동안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편안한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써왔다라고 카드가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모두가 행복한 길이다. 그냥 모두가 편안한 길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내가 뭔가 이득을 얻는 거.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어.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잘 될 거야. 저 사람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거야.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편하고 저 사람도 편하고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냥 힘 있잖아요. 에너지 같은 거. 편안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이런 잔잔한 소소한 이런 에너지들 그런 것들을 받고 싶다, 주고받고 싶다, 인간에게서 느낄 수 있는 정 이런 것들 있죠. 그냥 그런 게 내가 바라는 거지, 4번분이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람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줄 잘 서서 라인 잘 잡아서 잘 되고 뭐 하나 얻고 뭐 큰 거 하나 내가 받고 싶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4번분이 사람한테 얻고 싶은 거 그런 거는 크게 없어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에 큰 문제 없이 갈등 없이 그런 걸 바라고 있다. 평화, 그냥 평온함 이런 것들이다. 워낙에 4번분 자체가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돕고 싶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싶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내가 내어주고 싶은 게 맞고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웃는 걸 보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심 어떤가 나도 누군가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큰 기대나 어떤 목적 있죠. 나는 너한테 이거 해주면 너도 나한테 이거 해줘? 이런 거 없이 대가 없는 친절 있잖아요. 대가 없는 그저 사랑. 그런 게 사랑이죠. 그쵸? 그냥 내가 좋아가지고 내가 이 사람 되게 애정하고 좋아서 이 사람한테 뭔가 내어주고 싶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마음으로서의 고마움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서의 고마움을 전달하는 게 되더라도 그냥 그런 거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내심 내가 이 사람한테. 자, 4번분의 인간관계를 봤을 때 그렇게 사람에게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본다? 이런 카드들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다만 가까운 과거를 봤을 때에는 이 뭐랄까 좀 형식적인 관계들은 있었다. 형식적인 관계들이 좀 자주 있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다르게 의외로 내가 추구하는 사람끼리의 정, 이렇게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관계, 우리끼리, 야,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런 거랑은 조금 다르게, 내 인간관계, 지나온 인간관계에서는 형식적인 관계들이 좀 많았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정에 조금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나는 형식적인 거에 좀 질려서, 나는 그런 게 좀 싫었기 때문에, 너무 그래왔기 때문에, 너무 주고받는 게 너무 반복돼서, 난 좀 그런 거에 좀 질려버린 거예요. 왜 맨날 내 인간관계는 다 꼭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지? 막 이렇게 왜 꼭 이렇게 사람이 형식적이어야 되지? 왜 이렇게 정이 없어 보이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게 좀 불만이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될 때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얻을 게 있어서 다가오는 건지 아닌지, 저 사람이 나한테 계산기 두드리면서 다가오는지 아닌지, 이런 걸 나도 모르게 딱 파악하는 능력도 좀 뛰어나다. 이런 게 좀 이렇게 셈을 딱 분별해내는 눈도 뛰어나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지금 4번분의 주변에는 사실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계산기 두드리면서 다가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뭐 뜯어먹으려고, 나한테 해를 가하려고 이런 사람도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나한테 분노를 갖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은 없는데 한두 사람 정도는 이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나 주변 사람, 연인, 뭐 전 연인이 될 수도 있는데요. 나한테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다라고 나와요. 억울하다, 아니면 서럽다, 오해다. 이거 좀 나 뭐 변명할 기회를 줘. 이유를 설명할 기회를 줘. 나 좀 말할 기회를 줘. 나한테 시간을 줘. 우리 대화 좀 하자. 우리 말 좀 해. 내 말 좀 들어줘. 나 좀 전화해서 너한테 좀 얘기 좀 하고 싶어.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한 사람은 아니고 한두 사람 정도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4번분은 이 사람하고 얘기할 마음이 없고요.
이 사람이 4번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4번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4번분한테 직접 전화할 용기가 없어요. 그 초반쯤에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어, 변명하고 싶어, 자꾸 이렇게 뭔가 설명하고 싶어, 억울해 이런 마음을 가진 지가 지금 단기간이 아니라서 더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진 지가 되게 오래됐고요. 오래 묵은 관계라고 나오고요. 억울하고 서럽고 이거는 이 사람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관계는 예전역에 이 관계는 알아서 정리가 됐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좀 서럽기도 하고 좀 설명해야 될 게 있고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너가 일방적으로 좀 날 오해한 것 같기도 하고 내지는 본인이 일부분만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4번분은 그동안 쌓여왔던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별말 없이 관계를 끝냈지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래. 그거 하나,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너가 나한테 그러는구나 라고 알고 있거나 아, 얘가 원래 예민해서 너가 원래 그래서 별거 아닌 걸로 그랬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뭔가가 억울해. 뭔가 얘기하고 싶어.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전화하거나 이렇게 막 당장 막 어떻게든 찾아와서 4번분 붙잡고 얘기할 용기가 없다고. 왜 그러냐? 자기가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있는데요. 그렇게 떳떳하지는 못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풀고 싶은 게 있는 건 알겠는데 그 마음은 가득하거든요. 억울한 게 있대요. 그리고 이 사람만의 잘못만 있는 건 아니에요. 100% 저 사람의 잘못만이 있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이 두 분이 진짜 4번분과 이 사람의 어떤 관계가 진짜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상대방이 100% 가해를 한 사람이고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 아무 사이 아닌 관계가 아니라 우리 둘의 인과관계가 있는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둘의 인과관계가 있었던 사이에서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이든 회사 동료였든 전 연인이었든 그 사이에서 틀어진 관계의 경우에 상대방이 100% 잘못만 했던 건 분명 아닐 수 있는데요. 근데 어찌됐건 이 사람은 억울하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싶대요. 근데 뭔가 떳떳하지가 못해요. 붙잡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붙잡을 수는 없어요. 4번분이 약간 무섭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마음만큼은 좀 풀고 싶기는 한데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100% 떳떳하지 못해요. 그래서 4번분이 또 한 번의 아량을 베풀어 주려고 할 때 그제사 근데 사실 나도 그때 좀 내 입장에선 사실 좀 그런 거야 이러면서 뭐 슬금슬금 이게 내 얘기를 뭔가 좀 자기 입장도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할 거지. 이 사람이 100% 정말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그냥 아무 설명 필요 없이 내가 미안해, 정말 다 나한테 뭐라고 해도 돼, 다 내 잘못이야, 아무런 설명하지 않을게, 그냥 모든 게 다 내 잘못이 맞아, 너한테 할 말은 미안하다는 말밖에 없어, 핑계고 뭐고 아무 말 없이 사과만 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거를 그리고 4번분이 안다고 보여요. 그래서 4번분은 이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지. 한두 사람 정도. 근데 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두 사람 정도 보이는데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고 이게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4번분이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이라서 저는 이렇게 친절 함부로 연락을 해라 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던 그런 관계다. 그래서 4번분의 마음이 가는 대로 하시면 되겠다. 이 상황은 개선이 되는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될 건데 그 개선이란 두 분이 화해를 하게 된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4번분이 속한 4번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개선되는 점들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지 지금 내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그러니까 나한테
나랑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내가 다 화해를 하는 게 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닌 관계는 아닌 걸로 남는 게 나에게 개선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쵸? 우리가 꼭 아닌 사람하고 화해를 하는 게 개선은 아니죠. 나한테 마음이 편한 게 이 사람하고의 정리라면은 그게 나에게는 개선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정말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4번분한테. 지금 4번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돈이 나와요. 금전 거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금전 거래가 안 된다, 금전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럴 땐 안 하셔야 돼요. 그냥 저 뭐 주의점을 뽑고 또 뽑고 또 좋은 카드를 뽑고 이럴 때 뭐 약간 이렇게 좀 뭐 어떤 사람과 계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조금 문서를 잘 보세요. 계약 사항을 조금 더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신중하게 보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돈이라는 게 나올 때는 진짜 돈 거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를 말해요. 금전 거래를 조그만 거라도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계약서나 뭐 이렇게 사인을 해야 되거나 거래를 해야 될 때 그 단위 있죠. 그러니까 그 금액 단위까지도 꼼꼼히 보시고 숫자 하나가 빠졌는지 이거를 정말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냥 이제 구두로 말하는 거 있죠. 뭐 얼마 입금할게, 얼마 입금해줘. 얼마 계약 그럼 얼마로 하자. 계약금 얼마로 해. 이런 거 구두로 하지 마시고 꼭 서류 작성해서 사인 꼭 하시고 계약서 꼭 준비하시고 이체 내역 꼭 남게끔 하시고 이런 식으로 뭔가 기록에 남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친한 사람하고 제발 이거 꼭 그냥 이거는 내 배우자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4번분. 지금 이거는 뭐 꼭, 뭐 당연히 모르는 사람하고나 뭐 그냥 건너 아는 사람하고 당연히 그래야죠가 아니라 내 가족하고도, 내 배우자하고도, 내 자식 간에도 부모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꼭 가까운 사람과의 금전거래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체 내역이라든지 금액 그 아주 작은 단위, 숫자 꼭 확인하시고 빠져 있는 거 없나 있나 꼭 확인하시고, 누구 전달해서 돈 주거나 받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부터도 이거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언제까지 주기로 했다 이런 거 있죠. 언제까지 내기로 했다, 언제까지 주기로 했다 이런 거에 있어서 내가 그 며칠에 납부하기로 했는데 뭐 자동이체가 원래 되어야 하는데 모르고 안 됐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는지 없는지 깜빡하지 마시고 꼭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나올 때에는. 그리고 뭐 며칠까지 갚을게, 언제까지 줄게 했는데 그냥 넘어가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꼭 체크해서 내가 먼저 만약에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라고 하더라도 그거 내가 먼저 적어두고 언제까지 꼭 줘야 된다 이렇게 꼭 내가 먼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금전거래는 정말 지금 중요해요.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금전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럴 때는 금전거래를 웬만하면 하지 말고 주의사항에 나오기 때문에 주의점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금전거래가 주의사항에 나온다는 건 결국 그 앞선 순서에서 어떤 게 있다는 거냐면 인간관계에서 주고받을 돈이 있다는 걸로 해석이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번분은 관계 안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안에서 결국 돈이 오가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을 돈이 있다거나 내가 누군가한테 돈을 줘야 될 일이 있다거나 받아야 될 돈이 있다거나 우연치 않게 돈이 들어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뭐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뭐 재미있는 얘기일 수 있지만 이거 뭐 진지하게 듣자면 진지한 얘기일 수 있는데, 비상금 같은 거 있잖아요. 비상금. 내가 이제 내 비상금이나 이런 거 몰래 이렇게 예를 들어 뭐 때에 따라서 이제 저기 식구 몰래, 가족 몰래, 뭐 아내 몰래, 뭐 남편 몰래, 뭐 엄마 몰래, 뭐 다 식구 몰래 이렇게 책장 사이에 껴놨는데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가져갔어. 근데 난 항상 그 자리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껴놓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이미 다 가져가고 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4번 중에 만약에 뭐야? 나 진짜 비상금 어디다 두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그런 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뭐 웃자고 한 소리긴 하지만 이거는, 이 예시는 정말로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든다. 그럼 지금 잠깐 비상금 있는 곳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진짜 그대로 그 돈 액수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단위 하나도 빼뜨리지 마시라고.
그 누군가는 내가 지금 계속 모아놔가지고 막 예를 들면 뭐 53,700원 있었어. 아니면 뭐 503,790원 있었어. 뭐 이렇다 하더라도 슬금슬금 뭐 1,500원씩 빼가고 뭐 이럴 수 있어. 그럼 나는 그냥 큰 그림만 보면 안 되시고 그 단위 하나하나까지 보시란 얘기예요. 근데 정말로 예를 들어 지훈님 근데 저 이거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비상금 확인해 봤는데 거짓말이 아니고 지금 뭐 작은 금액이지만 몇만 원 좀 비어 있네요. 허허허.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여하튼 그럼 장소를 바꿔보시던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래서 어찌됐건 뭐 용돈을 받거나 뭐 이렇게 회사에서 뭔가 받을 돈이 있다거나 받아야 되는 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이렇게 카드가 나오면 내가 이제 급여를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급여 정산이 지금 안 되고 있거나 이런 경우도 포함되니까 그런 것도 꼭 그 계약서 있죠. 계약서 같은 것도 꼭 확인해 보시고 이런 거 꼭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제 언제 꼭 출퇴근했는지 그런 것도 꼭 확인해 보시고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꼭꼭 확인해 보시고 금전 거래는 웬만하면 내가 빌리는 입장이나 내가 도움을 구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괜히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도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거나 이러는 일 없도록 내가 도움을 구하는 입장에서도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뭔가를 정리를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4번 분은 인간관계에서 웬만한 건 다 상황이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아마 걸리는 이거 한두 사람 정도의 이 어떤 불편하지만 나는 굳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 관계적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굳이 뭐 번복하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의 인간관계들은 전부 다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인간관계로 인해서 힘드셨다라고 한다 해도 앞으로는 개선될 부분이 더 많으니 고생은 끝이다. 인간관계로서 하는 거 끝이고 형식적인 관계가 굉장히 많아서 서러우셨던 분들도 정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는 마셔라. 대신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일은 없으실 테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금전거래 이거 돈 받을 일 줄 일 포함해서 금전거래 이 일이 생길 거니까 그거 꼭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